자, 엘드노믹스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그럼 엘드노믹스가 뭐냐면, 엘드는 노인을 얘기하죠. 나이 많은 연장자, 엘드. 거기다가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새로운 신조어죠. 노인 경제를 얘기합니다. 취업이나 소비, 창업 등에서 노년층이 주체가 되는 경제 활동을 이끌고 있고, 그냥 마이크로 트렌드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앞으로 메가 트렌드라는 게 우리가 주의할 항목이 되겠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슈퍼 에이즈 이펙트라는 책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헤드라인들은 전부 다 일간지들의 헤드라인이죠.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초고령화가 지향이라고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미국 미래학자의 반전 주장. 그리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소비하는 엘드노믹스 시대가 온다. 혹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새로운 세대, 슈퍼에이즈 이펙트.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뒤바꿀 신소비 권력의 출현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대한 기회. 그리고 MZ 세대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어떻다고요?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노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한국은 2000년도에 에이징, 고령화 단계에 들어갔죠. 고령화 단계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었을 때 고령화예요. 그런데 2018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는 14% 이상. 그 다음 초고령사회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언제 들어간다고요?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매년 몇 명씩 태어났죠?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25만 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3명이, 4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력 감소가 가져오는 그 수축 사회의 위기는 엄청난 거예요. 그 노인들은 어떻게 돼요? 고립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때요? 농촌 사회는 거의 다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고령화도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명이 결혼해서 0.7명.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초고령화와 저출산이 함께 맞물려서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깜깜한 절벽처럼 보이는데 이 브래들리 셔먼 교수는 왜 재앙이 아니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답이 나오죠. 지금까지 고령화는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암울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당연했는데 뭘 바꾸면 된다고요? 몇 가지를 바꾸면 고령화가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요? 생물학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를 이제 일상화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할 수 있는데도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하는 게 규범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건강 때문에 더는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정 부담도 줄어들고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하나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에이지 초고령 사회가 만든 신인류가 탄생했습니다. 뭐라고요? 미들 플러스 세대라고 합니다. 미들 플러스 세대. 몇 살에서? 50에서 74세.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 젊으신 분이 계시구나. 아니, 대부분은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우리를 신인류예요. 미들 플러스 세대. 우리가 신인류입니다. 자, 앞으로 1인 가구와 대가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더 젊고 더 건강해진 노인은 손주를 일정 기간 돌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다시 일터로 복귀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애들은 어때요? 결혼은 늦어지고, 그리고 집을 사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대가족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셜미디어를 지금도 마찬가지죠. 70, 80대 유튜브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1인 미디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슈퍼이지가 만든 신인류를 이 저자는 바로 미들 플러스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또한 소비 문화를 MZ 세대가 아니라 이 미들 플러스 세대가 이끌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새 차를 구입하는 고객 중에 3분의 2가 50세 이상. 그리고 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연령도 지금 평균이 42세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대 취준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명 중에 1명이 그래서 취준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 경제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 수명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수명의 개념들을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 다시 얘기하면 요양원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최대한 밀어서, 그죠? 건강 수명을 늘려야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이 생기고 있죠? 119, 9988, 네, 234. 11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시는 그런 게 새로운 또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노화와 질병 사이의 개념도 있는데, 자, 노화에 의한 질병 1위가 뭐예요? 암이에요. 두 번째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 치매 이런 것들이 뒤를 잇고 있죠. 지금 80세 이상의 2명 중에 1명은 암 아니면 치매예요. 이거 팩트예요. 자,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김주환 교수님께서 내면 소통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좋은 거는 이쪽에서는 좋다고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또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양반이 아직도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쁜 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당을 올리는 뭐 어떤 거요? 당 독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몸에 안 좋은 거, 나쁜 걸 먹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의 모든 질병의 지금 뿌리가 당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경제 수명을 늘려주면서 건강 수명까지 확 늘려줄 수 있는 그 대안, 그걸 저는 바로 이 하이리빙 사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만약 평생 직업에 평생 연금, 그리고 평생 친구, 평생 건강에 평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 다닐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패러다임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누구나 손안에 디지털 기기를 다 가지고 있죠. 휴대폰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도 쉬운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 이 모든 것, 5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이 바로 하이리빙 사업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탄수화물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라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당 잡는 밥, 혈압 잡는 밥, 비만을 잡는 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밥을 바꾸면 건강이 보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을 빼고 그다음 좋은 것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대표적인 나쁜 것들에 뭐가 있냐면 냄비의 독성 물질입니다. 냄비에 이렇게 많은 독성 물질이 나오고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보통 스테인레스라고 해도 3, 4년 정도가 수명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네. 그냥 달아 없어질 때까지 평생 쓰는 건 줄 알았죠. 예. 그 정도 쓰게 되면 이미 그 안에 기공에 말할 수 없는 독성 물질이 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코팅된 프라이팬에는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발암 물질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차례 음식을 준비할 때 코팅 프라이팬을 많이 쓰게 되죠. 프라이팬의 코팅제가 인체 유해 논란이 있는 과불 화합물 성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재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부침개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코팅 프라이팬을 주로 사용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모든 음식을 할 때 음식에 눌러붙지 않아서 그리고 시중에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선호하는 편입니다. 프라이팬에 부착된 코팅제는 대부분 과불화 화합물 성분입니다. 지난 6월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바로 그 성분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과불화 화합물이 누적돼 있는데 대부분 과불화 화합물 성분에 코팅제가 사용된 프라이팬 때문인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산모의 모유에 포함된 과불화 화합물의 농도는 프랑스 여성에 비해 적게는 9배, 많게는 30배 이상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에 비해 프라이팬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가열된 프라이팬을 통해서 과불화 화합물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부에게 노출되어지면 호르몬 교란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과불화 화합물 성분의 코팅 프라이팬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기준조차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코팅이 안 된 제품을 사용하고 코팅제가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폐기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주재용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쁜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당 독소입니다. 당 독소. 당 독소가 뭐냐면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한 뒤에 생성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 고압에서 요리할 경우에 독소가 급속하게 증가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냥 생 닭고기가 한 600 정도의 당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삶기만 해도 1011KU로 늘어나죠. 근데 이걸 굽게 되면 5245KU로 늘어납니다. 아,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노릇노릇한 거. 이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식감은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고 좋은데 당 독소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튀긴다. 그러면 거의 10배 가량 당 독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당 독소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 저온에서 짧은 시간 요리하셔야 됩니다. 저온에서 짧은 시간. 기억해 두세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자,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 비타민 A나 C, E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배출해주고 독소를 해독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어딘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족끼리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셔야 될 게 채소, 해조류,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을 먼저 드시고, 두 번째, 이제 생선이나 고기류를 드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뭘 드셔요?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식후에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 혈당이 팍 오르죠. 그때 바로 움직여 주시면 이걸 빨리 에너지로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식후에 바로 움직여 주시는 게 당 독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당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생강이나 마늘, 바라현미,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식단에 배치해서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뒤에 나올 요리에 이게 부합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결책은 바로 마마르떼 냄비입니다.
자, 마마르테 냄비는 제일 중요한 게 316ti 재질. 그죠? 보통 냄비를 만드는 재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 시리즈, 300 시리즈, 400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재질이 304와 316이에요. 316L이 있고 316T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죠? 아메이의 퀸쿡이 있고, 그리고, 대를 물려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휘슬러. 자, 이런 게 있는데, 둘 다 뭐라고요? 304입니다. 304. 일단 304는, 그나마 저렴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주방용품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퀸쿡 같은 경우에는 18이에요. 18, 10이에요. 앞에 18이 뭘 얘기하냐면, 크롬. 뭘 합금시켰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식성이나 내구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크롬이 18, 그리고 뒤에 니켈이 10, 그게 아메이 거고요. 그럼 뒤에 휘슬러는 18, 뒤에 뭐예요? 12. 좀 더 많죠, 그죠? 그 두 개가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내식성이나 내구성이 좋아져요. 근데 316ti는 뭐까지 결합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 크롬, 니켈, 그리고 몰리브덴,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있죠. 티타늄이에요. 티타늄이 굉장히 고가의 원료입니다. 이건 우리 냄비가 좀 더 반짝거리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더 가볍게 하고 티타늄의 성질이에요. 더 내식성이나 내구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316을 이 냄비 재질로 쓴다는 건 그 공대생들이 보면 놀랄 만한 일이죠, 그죠? 이 비싼 재질을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 주로 어떤 데 쓴다고요? 의료용 연구 있죠. 막 그 치과 가면 막 놓여 있는 기구들 있죠. 그런 것들이나 인공관절, 임플란트, 골프채 이런 거에 쓰이는 굉장히 고가의 재질이 바로 316ti 재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가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왜요? 먹는 데 쓰기 때문에. 매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마마르테 냄비는 316ti를 씀으로써 그것도 어디 제품? 나오셔야죠. 하이리빙보다 어디서 만들어요? 포스코 인증 316ti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공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피부에 모공이 있는 것처럼 냄비에도 기공이 있대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거친 표면인데 왜 달걀 후라이를 할 때 이게 붙는지 아세요? 거칠대요, 표면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거친 표면이래요. 열을 가하면 이게 팽팽하게 펴진대요. 그래서 물방울을 탁 튕기면 또로로로 불고 그리고 물결 무늬가 생기는 게 이게 평평하게 펴져서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게 기공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독성 물질이라든지 중금속 그리고 세균, 박테리아, 세제 찌꺼기 이런 게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 열을 가하면 우리가 찌개 끓일 때 고온 고압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맛있는 찌개를 먹으면서 이것들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고유의 맛이 아니라. 제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마르테로 한 것들이 얼마나 그렇죠. 채소, 야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는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기공이 없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내식성이 강하고 그리고 변형이 거의 없는 120년을 간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고요? 좋은 요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당 독소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온, 고압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 독소를 최소화시키는 요리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좋은 저수분. 자, 이건 이제 그 스팀 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5도에서 89도가 되면 딸랑딸랑 이게 어떤 소리냐면 막 시끄럽죠. 계속 딸랑거리면. 이게 내 건강을 지켜주는 온도래요. 내 건강을 지켜주는 온도. 그래서 사랑스럽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스팀 센스가 딱 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불로 하다가 약불로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불을 쓰지 않습니다. 중불, 약불, 중불, 약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건 빼고 그다음 뭘 먹자 그랬죠? 좋은 걸 이제 챙겨 먹어야 되겠죠. 첫 번째 밥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밥? 쌀로 있는 밥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7분도나 아니면 현미 같은
현미는 이게 식감이 거칠죠, 그죠? 나이 들어서 이걸 현미를 먹기 시작하면 잘 못 드세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2, 30번씩 씹으라는데 그렇게 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용량만큼 발효 알코올을 넣으면 됩니다. 소주를 같이 그렇다고 안 취합니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식감은 아주 부드럽고 발효가 돼서 모든 영양 성분을 증폭시켜줘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7분도 우리 나오잖아요. 그죠? 7분도가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굴리면 우리 뇌만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뭐예요? 가바. 이런 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가바 성분이 2배에서 3배로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바 성분은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쌀륜이 있는 밥을 짓자. 또 하나는 여기다 뭘 넣자? 최고의 항산화제 커큐민을 먹자. 일상화시키자는 거죠, 이걸. 그래서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자, 쌀륜의 효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밥을 먹으니까 쌀륜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죠. 이걸 다 깎아내고 그냥 백미만 먹는 것은 66%의 영양을 다 날려버리고 그냥 탄수화물만 드시는 거예요. 자, 쌀륜에 들어있는 성분을 한번 보시면 가바, 이건 뇌만 있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옥타코사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끈기 뭐 그리고 알파 토코페롤 거의 뭐예요? 비타민 E와 비슷한 성분이죠. 그리고 감마 오리자놀, 리놀레산, 미네랄, 식이섬유, 칼슘 뭐 영양의 보고예요, 그죠? 영양의 보고. 그래서 가바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당뇨, 고혈압, 치매 예방, 그리고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키죠. 옥타코사놀은 많이 쓰이잖아요.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조절하거나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비만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쌀륜이에요. 그래서 알파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혈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죠. 항산화제니까. 그리고 감마 오리자놀 같은 경우에 미백 성분이에요. 우리 쌀뜨물로 세안하고 막 여자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고지혈을 개선하죠. 항비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쌀륜이라는 거죠. 여기에 커큐민을 더하는 거예요. 항산화, 항염증, 항암. 그 만성염증을 조절하고 만성염증의 최고가 뭐라고요? 커큐민이죠. 그리고 간 해독을 시키고 성인병 치매를 예방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 커큐민이나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흡수율이 높고 고온 고압, 온도에 영양 파괴가 없는 강한 가루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동안 강황밥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강황밥을 지금 해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간은 이걸 이물질로 파악을 해서 다 배출해버려요. 한 1%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커큐민 성분을 먹기 위해서 막 대량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밥이 이상해지겠죠. 가뜩이나 별로 맛이 없는데. 근데 어때요? 하이리빙에 커큐민 C3를 넣으시면 한 톤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고약사 아시죠? 최고의 그 유튜브. 이분이 분석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찾아냈는데 하나가 C3예요. 커큐민 C3 아시죠? 그죠? 이게 C3 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라큐민하고 BCM95는 이거는 나노화 시킨 거예요. 흡수율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드셔도 되는데 우리는 C3는 뭘 합성시킨 거냐면 커큐민에다가 바이오페린, 그죠? 허구추를 결합시켜서 이걸 체내 흡수율을 2000배 상승시켜 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2개를 결합하면 그 시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에 막히게. 자,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이거 한 스푼만 넣으면 만성염증이 사라진다. 이게 썸네일 제목이에요. 이 정도로 대단한 게 커큐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밥 지을 때 1인당 2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용량이. 그리고 후추를 첨가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피페린이 들어있어요, 이미.
피케린이 바이오페린이에요. 그걸 특허 원료로 특허권을 낸 거죠. 2100까지 흡수를 높인 게 바로 C3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양배추나 브로콜리 이런 황이 들어가 있는 것들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또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마르테 밥을 지어볼게요. 자, 16인치 마마르테 냄비에다가 불린 쌀 3컵. 이 정도면 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8인분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C3 한 포를 넣고 중불로, 우린 강불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중불로 올려놓고 스팀 센스가 딸랑딸랑 울리면 20분간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만 이렇게 딱 파내시고, 이게 통오중이기 때문에 옆과 아래가 똑같이 눌러요, 그죠? 그럼 그대로 뚜껑 연 상태에서 20분 다시 가열시키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왕관 모양의 이렇게 예쁜 누룽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미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한 2주 정도 작년 데이터가 있는데 평균이 얼마예요? 243이에요. 당뇨 수치가. 근데 한 10일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올해. 얼마로 떨어졌다고요? 243에서 160.5로 떨어졌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다시 마마르테의 특장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안전한 소재. 그죠? 기공이 없어서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정리하는 건 외우시라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졌다? 316Ti. 가장 고가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졌다. 그것도 어디에서? 포스코 316Ti. 근데 어디까지? 주변의 엣지뿐만 아니라 뚜껑까지 316Ti다. 그래서 120년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건강한 요리. 그래서 저온, 저수분, 저유분 요리가 가능하다. 뭘 잡아준다고요? 스팀 센스가 그래서 건강 온도를 체크해준다고. 딸랑딸랑 울리면 내 건강을 지켜주는 온도. 얼른 가서 불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 독소를 최소화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까 나이 들어서 항노화와 관련된 질병, 첫째가 뭐라고요? 암, 둘째가 심혈관 질환, 셋째가 당뇨, 치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당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마르테는 일단 요리가 너무 쉬워요. 제가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처럼 요리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놀래요. 그래서 요리가 쉽고 빠르고 건강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맛있어요. 맛있어. 자, S사 우리와 대적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죠. 딸랑딸랑 스팀 센스, 건강 센스가 있는 거는 다른 데도 비슷한 게 있지만 그건 그 온도에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건강 온도 85에서 89도에서 올리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S사입니다. 근데 우리와 비슷한 사양이 얼마라고요? 685만 원입니다. 여기는 최소 단위가 400만 원에서 셰프 세트 최고가 16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거품을 빼고 260만 원 풀세트가. 자, 그러면 내 주변 지인들에게 어느 걸 추천해야 양심적일까요? 어느 걸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알고 있다면, 그죠? 주변에 그 혼수 제품으로 젊은 애들은 로망이에요. 이걸 에르메스라 그래요. 냄비계의 에르메스 S사 제품 꼭 사고 싶어. 이렇게. 자, 그래서 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야. 밥을 바꾸자. 밥을 바꾸면 건강이 보입니다. 마마르테 16인치의 커큐민 C3 맥스를 과감하게 전달하세요. 라파 빌려주는 것처럼 한 2, 3일 커큐민 3개랑 같이 빌려주세요. 제가 뭘 건의했냐면 이거 47만 원에 구매하고 나중에 풀세트 구매할 때 이거 가격 빼고 결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건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변에 대여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되겠죠. 내가 여러 번 이걸 완전히 숙지하고 왜 바꿔야 되는지 정말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엘더노믹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밥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마르테 마스터 세트가 260만 원에 HP가 200만 점이에요. 자, 근데 가격이 적으면 스타터 세트로 충분해요. 스타터 세트가 얼마예요? 156만 원에 120만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가볍게 우리는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커큐민 C3 더하면 130만 점입니다. 그래서 9%죠. 각자 11만 7천 원씩 찾아가고 나는 하이패밀리. 그래서 520만 점으로 약 50만 원 정도. 내가 먼저 스타트 세트로 내가 와서 교육받고 셰프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하이패밀리. 자, 다음 달에 내가 적극 후원해서 마마르테 홈파티를 통해서 각자 A, B, C를 하이패밀리 만들어주면 나는 뭐예요? 마스터 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마마르테를 매달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까 강력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커큐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이리빙에는 엄청나게 많은 엘더노믹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맞춤식 건강식품이 모든 종류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건강식품, 뭐 세제, 화장품,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요리로 문을 열고 그 다음 10만 원 연금 만들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3명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내 멤버십이 4명이 됩니다. 각자 10여만 원 내외의 지출을 통해서 40만 매출이 일어나면 6%의 수수료를 돌려받게 되죠. 각자 보너스 내주고 1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복제시키는 거죠. 다음 달에 3명도 각자 3명씩 추천을 통해서 이제 멤버십은 13명으로 늘어나면 이제 회사 대 나의 교섭 능력에서 내가 좀 더 우위를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가면 3%밖에 안 되지만 내가 13명하고 같이 가면 더 많은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 캐시백 내주고 45,000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13명의 누적 위에 9명도 각자 30명씩 추천을 통해서 이제 40, 50명의 멤버십이 만들어지면 500만 시장을 형성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수수료, 17%의 수수료를 챙겨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약 50만 원 정도의 이제 하이패밀리 소득이 되는 거죠. 다음 달에 이 40명의 누적 위에 27명도 각자 30명씩 추천을 통해서 이제 120여 명의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각자 10여만 원 내외의 지출을 통해서 1,500만 시장을 형성하면 전체 약 30%의 수수료를 돌려받아서 450여만 원이 내 커뮤니티, 내 멤버십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 빼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250만 원입니다. 자, 하이리빙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는 관심 없어. 1번. 2번은 뭐 네가 하니까 얼굴 봐서 제품을 쓸게. 2번. 3번. 야, 엘더노믹스 시대에 나도 할 일이 없는데 건강 챙기면서 나도 사업 한번 해볼래. 3번. 자, 그럼 어디 1번, 2번, 3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번에 관심을 가져요. 저 왜 나를 거절하지? 응? 거기에 목숨 걸고 막 수필을 써요. 장편 소설도 쓰고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세요. 자, 거절당하는 노하우입니다. 내가 나를 세상에 발행하면 내가 뭘 하든지, 그죠? 책을 쓰고 싶어도 아니면 입사를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제안을 할 때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은 거절이에요. 한 번에 나를 허락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계속 쌓이면 2번, 3번, 4번, 5번 거절하면 그 다음은 뭐가 있다고요? 이제 성장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거절이 레퍼런스가 된다. 거절이 수준 높은 서성이다.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왜 거절하는지 이유를 따져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수준의 사업 설명, 나 사업 안 할게. 그럼 마마르테 냄비 어때? 아니면 커큐민 어때?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절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마음이. 나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팁이에요. 그죠? 멋지게 거절당하시란 말이에요. 삐져가지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수필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거절은 수준 높은 서성입니다. 미뤄놓은
승리예요. 밀어놓은 승락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성장을 위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이리빙은 신뢰 사업이에요. 믿음으로 전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신뢰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뢰 쌓지 않았다. 그럼 지금부터 신뢰 쌓기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꿈입니다. 드림 비즈니스죠. 내가 원하는 내 미래의 모습을 미리 명확하게 설정을 놓고 중간에 다리들을 설정해 주시고 믿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시는 거예요.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도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의 나밖에 없어요. 그때 외롭고 고립되고 돈도 없고 그런 나를 신경 쓰고 내가 애착을 갖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현재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 버스에 누군가를 탑승시키는 데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로 다들 엘드노믹스 시절을 멋지게 준비하셔서 다들 멋진 여행지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